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참 이렇게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과열되지 않았냐, 너무 뭐 공급이 많지 않냐, 너무 가격이 높지 않냐, 뭐 지금 상황이 분양을 받아도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은 현재 시점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요, 현재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조정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은 지금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있는 큰 금융권, 그 다음에 건설사, 그 다음에 뭐 분양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아직 저변이 넓고 아직도 투자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고 있다라는 이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빨리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리먼이 터지고 나서, 그때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미분양물들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2011년, 12년, 13년 요때까지, 한 14년까지 11, 12, 13, 14, 한 4년? 3년, 4년 정도까지 이 물량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기업체들한테만 이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14년, 15년, 요 3년 터울 사이 이 타이밍에 신규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뭐 많지 않는 뭐 소수가 사실은 나왔었지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미분양들이 정체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고, 또 살려는 사람들은 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굉장히 좋은 입지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게 사업이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을까요? 분양이 안 되니까 금융권이나 건설사들이 다 짓기를 꺼려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케이스가 문정동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문정동 케이스가 그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 그 문정역에 있는 그 넓은 땅, 5,000평, 10,000평 되는 땅, 그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그 땅이 분양이 안 됐다니까요. 그 땅을 개발을 하라라고 검토를 시켰을 때 사업 검토를 굉장히 면밀하게 해라, 면밀하게 해보고 너네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변이 넓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을 지금으로 되돌려 봅시다. 지금 만약에 문정동에 땅이 10,000평짜리가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 것 같으세요? 뭐 몇천 개, 몇만 개 회사가 사겠다고,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시점에서 보세요. 더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시장의 저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도 찾는 수요들이 많이 있고 투자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분양 물건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이제 어설프게 지식산업센터를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은 이미 안전마진을 다 취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충분히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뭐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정작 이제는 좀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아, 이거는 너무 가지 않았냐,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냐, 수익이 안 나오지 않냐, 이거는 뭐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냐,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토지가는 한번 호가를 부르게 되면 토지값은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토지가는 안 내려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건축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30%, 40%, 50% 육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구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더 비싸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시장의 논리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구도죠. 분양을 받을 때는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공급하는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나 시행사나 이 사람들의 논리로 공급이 되지만 막상 이제 분양을 받아보세요. 분양을 받고 다 개별적으로 등기를 치고 회사가 등기를 쳤다라고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시장 논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싸게 안 내놓으면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지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인플레가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되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시절에 돈으로 갖고 있는 가치보다 물건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투자로 좀 집중을 하는 게, 투자를 그래도 실물로 갖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제 최근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너무 많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성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위치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하고 초이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늘 주장했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분양 물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수요가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실제로 회사들도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옮겨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는 그 양만큼은 실제 회사가 받쳐줄 만한 정도의 물건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충분히 회사가 들어와서 움직이기에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력은 이제는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식산업센터가 그러면은 가격이 그래서 떨어지겠냐? 안 떨어지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 상승분만큼만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투자적인 메리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출 부분이 그 어떤 부동산보다 낫잖아요. 신용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대출도 잘해주고 우대해주고,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실적만 된다고 치면 얼마든지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지식산업센터예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건을 샀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임대를 마쳤을 때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맞는 선택입니다. 그런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진입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고 굉장히 큰 득으로 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이 떨어질까? 조정이 될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고공행진을 하겠다가 뭐 그러겠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은 지금 현재 충분히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에 있어서 금방 얘기 드렸듯이 월세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고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실물로 취득을 하는 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게 최근의 제 입장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불과 3년 전, 4년 전, 요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현장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 현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분양이 됐고 다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더 많은 현장들이 지식산업센터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고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경기도권, 지방권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이제 대대적인 지식산업센터로의 등장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이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고 한 번도 이런 과정이 없었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입니다. 이 업에 굉장히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업체가 함께 같이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정착되고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진입하셔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현재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투자해도 될까? 잘 봐야죠.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항상 제가 이 이야기 했잖아요. 잘 보고 금방 얘기했듯이 충분히 기업체한테 임대를 주고도 정리가 될 만한 곳. 뭐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뭐 이자 비용보다는 더 나올 수 있는 월세 구조가 되는 구조라면 그래도 선택해 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참 그 사이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워낙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도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 내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